소현세자,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끝내 설명하지 않은 인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날 조선은 축하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은 조용했고 궁궐은 침묵에 가까웠다. 전쟁의 인질로 끌려갔던 왕세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기쁜 소식이어야 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사람들은 환영 대신 눈치를 보았고 축하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떠났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청나라에서의 시간은 소현세자를 변화시켰다. 그는 서양 선교사를 만났고 조선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기술과 사상을 직접 보았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학문, 새로운 세계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왕실 인물은 그가 유일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화는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그리고 질문은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소현세자는 귀환 이후 조심스러웠다. 기록에 남은 그의 언행은 놀랄 만큼 절제되어 있다. 급진적인 개혁 발언도 공개적인 비판도 없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침묵은 더 큰 불안을 낳는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존재로 분류된다. 그의 아버지 인조는 전쟁을 겪은 왕이었다. 굴욕적인 항복, 왕으로서의 무력감, 외세 앞에서의 한계. 이 모든 경험은 인조를 극도로 경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런 인조의 눈에 새로운 세계를 알고 돌아온 세자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의 상징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궁중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한 공식 일정은 줄어들었고 그를 보좌하던 인물들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났다. 눈에 띄는 갈등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은 분명 존재했다. 조선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배척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립시켰다. 이 시기 기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설명의 부족이다. 왜 중요한 자리에 세자가 보이지 않는지, 왜 국정 논의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조선의 기록은 원래 이유를 남기는데 집요한 국가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소현세자의 건강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다. 이전까지 세자의 생활과 상태는 비교적 충실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귀환 이후부터는 점점 간략해진다. 큰 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했다는 증거도 없다. 모든 것이 애매한 상태로 유지된다. 마치 어떤 결론도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기록이 의도적으로 흐려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미는 점점 커졌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소현세자는 선택지가 아니라 부담이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죽었다. 기록은 짧고 건조하다. 병사, 급서, 그 이상의 설명은 없다. 조선 왕실에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된 죽음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왕세자의 죽음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조선은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질문을 통제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죽음은 즉각적인 혼란을 낳지 않았다. 반란도 격렬한 논쟁도 없었다. 대신 서서히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다뤄지던 인물이 죽은 뒤에는 점점 불편한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사상에 물들었고 조선과 맞지 않았으며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기록 사이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는 남은 자들의 몫이 된다. 소현세자의 침묵은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그 침묵 위에 새로운 설명이 덧붙여졌다.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받았다.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분명히 볼 수 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설명되기에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문제를 폭발시키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조선은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설명하면 무엇이 드러났을까? 그리고 이 침묵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을까?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선택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남긴 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소현세자가 사망한 날의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하다. 조선의 사관들은 왕과 왕실 인물의 건강 상태를 매우 집요하게 기록하던 사람들이었다. 맥박, 열, 식사 여부, 투약 내역, 진료 시각까지 세세하게 남겼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왕권과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 조선에서 왕세자의 사망 기록이 이토록 간단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망 당일의 공식 기록에는 병사 혹은 급서라는 표현만 남아있다. 그러나 왜 급서였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누가 진료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혼란을 의미하지만 기록이 멈췄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한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 과정이다. 왕실에는 상시 대기하던 의료진이 있었고 왕세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즉각적인 보고와 집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날의 의료 소환 기록은 흐릿하거나 생략되어 있다. 누가 언제 호출되었는지,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은 의료 기록을 통해 책임을 분산하는 체제였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남아야 이후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정리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의도적으로 끊겨 있다.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보호의 문제로 보인다. 사망 직후의 대응 역시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왕실 인물의 죽음은 즉각적인 해도 절차와 함께 원인 규명을 둘러싼 내부 논의가 뒤따른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죽음은 빠르게 정리된다. 국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조용함은 준비되지 않은 사고라기보다는 이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건처럼 보인다. 이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 소현세자를 설명하는 언어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살아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다뤄지던 인물이 죽은 뒤에는 점점 문제적 존재로 묘사된다. 새로운 사상에 노출되었고 조선의 질서와 어울리지 않았으며 불안 요소였다는 평가가 추가된다. 중요한 점은 이 평가들이 그의 생전 기록이 아니라 사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 변화가 아니다. 서술의 방향 전환이다. 사람은 죽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뒤의 평가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된다. 소현세자의 경우 그 침묵은 매우 빠르게 하나의 서사로 채워진다. 이 서사는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처럼 기능한다. 독살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왜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는지가 핵심이다. 조선은 종종 진실을 숨기기보다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 질문을 무력화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극적인 갈등도 없고 명확한 가해자도 없으며 기록은 짧고 건조하다. 이 구조는 논쟁을 만들지 않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은 오랜 시간 이 사건을 큰 논쟁 없이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침묵은 완전하지 않다. 기록이 비어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특히 조선처럼 기록을 중시한 사회에서는 공백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왜 이 사건만 이렇게 처리되었는가?
왜 이 죽음만 설명되지 않았는가?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어 남는다. 이 단계에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조선은 혼란을 감수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다. 설명보다 안정, 진실보다 지속을 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다. 국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왕권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의 질문이 역사 속에 남았다. 이 질문은 명확한 답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다. 소현세자의 죽음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침묵이 누구에게 가장 유리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한 장면일 가능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감정이나 음모보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조선은 폭발을 두려워했다. 급격한 변화, 통제되지 않는 논쟁, 권력의 균열은 언제나 국가 존속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조선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바로 그 관리 방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작동한 사례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개혁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왕권에 도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험은 항상 행동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때로는 가능성 자체가 위험이 된다. 소현세자는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조선의 기존 질서를 상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종료하는 것. 소현세자의 죽음은 설명되지 않았고 그 설명되지 않음은 곧 체제의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설명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책임이 없으면 갈등도 없다. 갈등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된다. 이 논리는 조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안정 공식이었다. 조선의 권력은 언제나 문서 위에만 존재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은 결과만 남겼고 과정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 소현세자의 사망 역시 마찬가지다. 병사라는 결론은 남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판단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체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특정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왕의 판단, 신하들의 계산, 기록을 남기는 사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그대로 유지한 행정체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침묵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누군가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시스템이 허용한 결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명확한 가해자가 없고 명확한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독살이었는지 자연사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왜 조선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선택했는가다. 조선은 답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보호했다. 이 침묵의 방식은 이후에도 반복된다. 불편한 인물은 점점 기록에서 멀어지고 설명은 최소화되며 평가의 방향은 사후에 조정된다. 조선은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익숙한 국가였다. 소현세자는 그 방식의 가장 상징적인 희생자였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설명되지 않은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질문은 잠잠해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반복해서 호출되고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해석된다. 소현세자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이 남긴 침묵은 완결이 아니라 지연된 논쟁이었다. 소현세자는 결국 조선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성을 제거할 것인가. 조선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설명을 포기한 데가 위에 세워졌다. 이 이야기는 한 세자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록이라는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도 질문을 낳고 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래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한 권력의 형태,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영상은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한 국가가 위기를 관리한 방식에 대한 실화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다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자연사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선이 선택한 침묵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해석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 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미스터리를 만듭니다.